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남는 게 없네? 돈을 모으고 불린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저는 30년 인생에서. 나 이렇게 살다가는 애기 아플 때 돈도 못 내겠는데? 이게 무슨 부모야. 너 지금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돈에 대해서 열심히 해봐야 된다. 지금 3억 5천의 물건이 있죠.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요. 경기도에 있고요. 한 5천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매매는 지금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막 서울 4주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다. 5천만 원, 6천만 원 내려가지고 막 거래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팩트고요. 그 다음에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그게 21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생필품에도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몇 억대는 부동산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됐었을 때가 7,979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9월에 이슈 막 나오면서 완전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 매매는 그렇게 거래가 안 되고 하락되는 단지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매매와 전세를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사이드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세 물량이 없어요. 전세가 지금 별로 없으면서 사람들이 만기가 앞두고 있어요. 재계약을 할까? 아니면 진짜 내 집을 좀 사서 갈까? 라는 거를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어지는데 전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세가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물론 지역별로 입주가 많은 뭐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세 물량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세가 별로 없고요. 금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내렸긴 했지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이자가 너무 싸다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대출 냈었을 때 금리가 또 높으면 월세를 또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도 진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해요. 공급 물량이 적고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세가 오를 만한 상황,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을 봐도 지금 68% 정도 되거든요. 60% 초반에서 지금 68%까지 전국 전세가율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서 큰돈 몇 억 들어가는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23년에도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사? 이걸 왜 사? 나 좀 기다려봐야지?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23년이 대부분은 굉장히 쌌거든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행동하신 분들이 그때 정말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때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7년 동안 실제 투자를 업으로 하다 보니 시장의 모습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런 시장의 반복되는 모습 안에서 이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내가 했어야 될 거라고 이제 후회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장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귀 닫고 그냥 있으시기보다 알아가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가지고 돈을 불려나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도 하나의 옵션 값으로 두시고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알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 어떤 막 외딴 곳이거나 아파트 아니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3천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기도에 있고요. 지금 이거 1602세대인데 20평대 전세가 1층이 2억 8천에 나와 있고요. 바로 위에 3억 2천이 나와 있죠. 지금 3억 5천에 5천짜리 물건이 있죠.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요. 이 단지가 저기 막 면, 막 리냐 그렇지 않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여기랑도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5분에서 8분 사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먼 곳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종로 이런 데로 뭐 출근을 한다 하면은 51분이 걸리네요. 51분이 걸리고 이거는 이제 버스 타고 갈 때인 거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은 45분. 여기에서 두 정거장 정도 더 가면 GTX가 깔려있는 대곡역이 있고요. 대곡역으로 가면은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은 더 좋아지죠. 이런 투자를 한번 잘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어요? 한 5천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천
5천만 원 정도를 만드셨으면 이제 또 다른 투자처가 생기죠. 5천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7호선이 지나가고요. 경기도 안에서 초등학교나 공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애기들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들도 되게 많은 택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세가 3억 2천, 그다음에 매매가 한 3억 7천 5백 정도에 나가서 이제 투자금 5천 정도로 할 수가 있죠. 여기 수원이고요.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 되게 대단지거든요. 1190세대 정도가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에 단지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어가지고 살기 꽤 괜찮은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 10평대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 3개, 화장실 하나, 계단식이에요. 3억 8천에 지금 전세 3억 2천에 나오고 있는데 현장 가보면 깎아서 산다라고 하면은 한 5, 6천 정도 투자할 수 있다? 현장 가면 달라진다고. 현장 가면 달라지죠. 호가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요. 막 가격을 내려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에 내놓는 거를 잘 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가격을 깎아서 실거래를 시키는 쪽으로 거래를 하세요. 왜냐면 부동산 호가에 공개적으로 가격이 몇 천씩 내려가 있는 거를 띄워놓으면 내 단지가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어 라는 거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가격을 이제 깎아가지고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면요 안 깎여요. 500만 원 깎는 것도 엄청 어려워요. 100만 원 깎는 것도 어렵고요. 왜냐면은 거래가 잘 되는데 내가 깎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 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진짜 안 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게 수도권에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찾아보지 않으면 아예 모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세가거든요. 당연히 매매가도 싸야 되는데 소액으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세가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전세가가 낮아도 그냥 돈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가 아예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가진 돈이 소액이니까.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세가가 평행선을 달리는 시장에서도 어려워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소액을 가진 분들이 투자로 접근할 수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가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 단지를 여러분들이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부동산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소액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단지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사면 되는 건가요? 질문을 하시거든요. 소액으로 하더라도 돈 벌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도 25개구고 경기도도 10개 지역이 넘어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내가 사도 되는 아파트와 사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를 구분할 수 있는 것만 잘 알아보시면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3천만 원 있는 분들이 1억 내지는 또 그 이상으로 돈을 불려 나가는 그런 로드맵 같은 것도 있나요? 제가 성을 쌓는 거에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성이 맨 꼭대기까지 튼튼하게 지어지려면 제일 튼튼해야 되는 데가 맨 아래잖아요. 그 저층의 단계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지금 100만 원 있어요? 그럼 난 1000만 원. 내가 지금 돈이 1500이 있어요? 그럼 2000만 원. 이렇게 앞자리를 바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게 기초를 가장 튼튼히 하지 않으면 그 위에 쌓는 한들 이게 이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저층에 돈 모으는 단계를 아주 탄탄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층 단계는 뭘 하셔야 되냐면 에스컬레이터를 깔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깔 수도 있고 계단을 깔 수도 있어요. 근데 올제님은 뭘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으세요? 엘리베이터요. 그쵸? 편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나한테 적절한 재테크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남이 돈 벌었다고 해서 꼭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지? 내가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영상도 지금 탐색 과정 중 하나고요.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실 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
이 뭐야 이 엘리베이터 버튼이 작동을 안 하는데?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라 나한테 맞는 탐색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로 돈 불릴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투자에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꼭대기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나서 골치 아프게 계속 이거를 가격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등기 권리증 오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나는 또 회사 생활에 전념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세 재계약 시점이 됐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 있는 경우에 재계약을 하면서 몇 천을 올려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충분히 투자하고 나서 내가 일상생활을 누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액으로 계속 7년 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투자 관련해서는 정말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해드리죠. 이렇게 이제 지역들을 그 안에서 이런 지역은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란 게 있잖아요. 내가 3천으로 투자한다, 5천으로 투자한다 했었을 때 어떤 지역을 먼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입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들만 알고 계셔도 나머지가 다 이렇게 추려지거든요. 그것도 시기마다 또 다르겠어요. 다르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시장이 싸고 어떨 때는 비싸니까 비쌀 때는 또 피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가격 정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단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픈북 테스트 같은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오픈북 테스트인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국의 부동산을 다 아시나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투자할 만한 지역들의 아파트는 알고 있죠. 그럼 저도 재테크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다 알아야 돼요? 아니요. 모든 거를 다 알지 않아도 되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내 투자금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골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모든 아파트를 다 알 필요는 없죠. 투자를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방법은 알았지만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아파트도 보이고 저 아파트도 보이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나한테 이거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는 뭐야? 라는 거가 되게 저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소액으로 투자할 때 그런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몇 년도에 처음 시작하셨어요? 2018년도 말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2019년에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제 초보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서울이 너무 가격이 오른 거예요. 경기도도 너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들이 4억이었던 게 2배씩, 3배씩 올랐으니까.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수도권 투자를 언감생심 그때는 꿈도 못 꿨어요. 수도권 투자는 안 되는 거구나. 물론 제가 투자해 나가면서 수도권에도 나중에 투자를 했지만 그때는 지방이 쌌기 때문에 이제 지방 투자로 시작을 했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셨죠. 야, 서울, 경기도 부동산 다 올랐는데 너가 지금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어. 그게 수익이 나겠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를 표하셨죠. 그 가운데서도 제가 투자를 좀 이어나갔었던 이유는 처음 투자 시작했었을 때가 32살이었는데 32살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돈에 관련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애들은 운동장 가서 피구놀이 할 때 저는 점심시간에 앉아가지고 깜지를 쓰거나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진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20대 때 그래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30대가 왔는데 제가 어쨌든 30년을 산 거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뭐야? 돈이 남는 게 없네? 그 이유도 몰랐어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진짜 바보 같죠? 왜냐면 내가 썼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쓴다는 개념밖에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불린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저는 30년 인생에서. 그게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26살에 취직했거든요. 그러면은 32살이면은 일을 꽤 했잖아요. 근데 1,500만 원 모인 거예요. 그 1,500만 원도 그냥 쓰고 남은 돈이에요. 내가 뭐 저축을 하겠다가 아니고요. 월급 통장에 들어와요, 월급이. 그럼 제가 어떤 달에는 막 엄청 써요. 그러면은 막 월급보다 더 많이 쓸 때도 있고,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코트 같은 거 그냥 결제하고,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을 일했는데 그 정도 돈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제가 그때 뭘 뼈저리게 깨달았냐면, 내가 과거에 열심히 산 거랑 돈을 모으고 버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모야. 너 지금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는 돈에 대해서 열심히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나갔던 거죠. 근데 모두가 그런 진실의 순간들을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자모님을 시작하게 만든 그 가장 큰 계기는 뭐였어요? 제 가장 큰 계기는 아들을 낳고 나서였는데, 저희 아들이 8개월 때 갑자기 이제 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한쪽이 이제 손상될 정도로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애기 병원비를 결제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써대기만 했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애기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때 한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체크카드를 냈어요, 처음에. 근데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전. 그래서 다시 신용카드를 내서 그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나 이렇게 살다가는 애기 아플 때 돈도 못 내겠는데? 이게 무슨 부모야.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인가? 이 경제적으로 이거 책임을 져야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죠. 그때 왜 부동산을 선택을 하셨어요? 저한테 맞는 재테크 방법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돈은 불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읽었어요. 주식 책도 읽고 부동산 책도 읽고. 근데 주식 책을 읽으니까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한 말씀으로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어도 뭔지 모르겠고, 뭐 도대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아예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책을 읽었는데, 그 부동산 책이 부동산 사장님이랑 가서 얘기하고, 그 동네에 가가지고 아파트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르고,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을 선택을 한 거죠.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인생에서 뭔가를 큰 결정을 내릴 때 제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대신 누군가가 선택해줬어요. 대학도 대신 선택이 된 거고요. 취직도 대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 이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해보니 이게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씨앗을 뿌려놔야, 자산이 있어야 어찌됐건 간에 이것이 돈을 불려준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은 똑같이 이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뭐가 바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만든 과거의 30년의 모습이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애기 병원비도 결제 못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엄청 강했어요. 나는 과거에 살았던 거랑 다르게 살아야 돼. 그때부터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첫 계약금을 넣었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너무 떨었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가 1억 4,300짜리를 제가 300만 원 갭으로 살 때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몇 억 단위의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통장에 몇 억이 왔다가 다시 내가 보내줘야 되는 약간 그런 것도 너무 떨리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떨렸지만 더 걱정이 많이 됐던 거는 이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너 이 투자를 할 때 너 이 아파트 제대로 골랐어? 제대로 골랐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가격이 너 싸다고 생각해? 싸다고 생각한다. 투자금 네가 가진 거 안에서 가능해? 맞아. 나 300만 원으로 지금 사는 거잖아. 이 세 가지를 오케이가 되니까 그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해서 제가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그 첫 투자가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니까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목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을 벌더라고요, 제가 그거 돈을 벌고 나서 하나 깨달았던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투자도 돈이 되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시기에 다시 돌아가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같은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른 거는 2억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거를 샀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 2억 벌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투자라는 게 이런 게임이구나. 그래서 막 더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냥 대한민국 성인 남녀라면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이 꼭 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처음인데 엄청 잘할 수 없거든요. 처음은 실패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또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 같은 경우에. 와, 나 이거 하길 잘했다 하는 그런 순간도 있으셨어요? 있었죠. 제가 종잣돈을 한창 모을 때 딸기를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겨울에. 딸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15,000원이 넘는 거예요. 한 팩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종잣돈을 모으고 있으니까 못 사겠는 거예요, 그거를. 슈퍼에 갔는데 딸기를 한창 만지작 하다가 안 돼, 나 이번 달에 모아야 되는 돈이 있으니 이거 내려놓고 뭐 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게 우리 아들 먹고 싶은 딸기 한 팩도 내가 지금 못 사주네, 내 지금 상황이. 이런 생각에 가슴이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 나서는 아들이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사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내가 어딘가에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요, 외식을. 내가 나서서 가족들 맛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장모님은 좀 타협하고 싶은 순간 없으셨어요? 타협은 매일 하고 싶었죠. 이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일 안 나니까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을 보내니까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아들였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남이 절대 대신해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매일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라면 전월세를 살고 계실 거고, 그러면 2년 뒤에 내가 또 다시 전월세를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대출을 이용해서 메꾼다. 그럼 나는 결국에는 내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은행에서 대출을 레버리지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내가 이 투자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올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를 안 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돈을 줘야 되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지금 시작해야 되냐?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하는 사람인 건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아파트가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주식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걸 내가 셀프로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 같은 사람 그럼 자모님 찾아가면 되나요? 그렇죠.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저는 시작을 이미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그 워킹맘일 때 투자하기 전에는 유튜브에 죄다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이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상이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한 30분짜리 영상 봤어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책을 읽거나 1시간 정도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강의 같은 것들을 들어보는 거, 그리고 아파트 좀 보는 거, 시세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 하루하루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지렛대 삼아서 더 마음 편하게 빠르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냥 좋은 소리만 듣긴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명감이 있는데 제가 1,5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때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안 될 거야. 너가 무슨 부동산 투자야. 지금 시장이 이런데.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엄청 컸어요. 돈도 모아본 적 없으면서 뭘 돈을 불려. 약간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너무 저한테는 귀했어요. 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투자해서 돈도 벌었고. 근데 저도 똑같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된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괜히 위축되는 게 있어요. 이 재테크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저런 데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된 거지. 맞아 하면서도 그런 삶을 나한테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메시지가 이분들한테 징검다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빨리 완전 마법의 성에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현실은 내가 가진 소액의 종잣돈이니까. 근데 이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징검다리를 하나씩 돌들을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돌을 놔두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강생 분들 중에서 실제 지금 성과낸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40대 여성분이시고 자모님의 이번 그 1천만 원 그거를 보고 성과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유튜버만 봤어요. 전세 살고 있었는데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놓고도 엄청 불안했어요. 팔아야 하나, 팔면 안 되나. 그때 남은 돈이 딱 3천만 원 남아서 온갖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근데 돈이 적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은 게 자모님 1,000만 원 강의예요. 안 들었으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자모님이 급지별로 알려주시고 예시도 많이 들려주셔서 지역에 대한 감이 빨리 왔어요. 솔직히 제 돈으로 수도권 역세권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거래 내역 살펴봤을 때도 1층 매물 제외하고 제일 저렴하게 샀더라고요. 7호선 역에서 10분이면 가고 자모님이 알려주신 기준 그대로 적용했어요. 덕분에 40대 아줌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요. 제가 이분 산 단지랑 가격을 봤는데 정거점 대비 35% 싸게 사서 안전마진을 이미 확보하신 상태예요. 이분이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5천 정도는 기대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아파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 연봉 이상 정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한번 다 듣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다녔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액 투자자인 사람인 저에게 너무나도 맞춤형 강의라서 그간 1억 5천 투자금인 동료들과 비교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으나 이 강의에서는 제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되게 위축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소액 관점에서 돈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후기를 써주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큰 돈과 큰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 지극히 보통 사람인 나는 내 길이 아니라며 멀찍이 제껴놓았는데 실천 계획까지 세워주시면서 행동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계획표 안 주셨으면 강의 끝나고도 뭘 해야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플랜을 아예 짜드리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월별로 6개월 동안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플래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전국 투자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금 봐야만 하는 우선순위 지역들을 제가 리스트업해서 그걸 같이 드려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굳이 안 들어도 돼. 저는 제 강의는 철저하게 소액 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봐야 되는지, 어떤 지역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액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안 맞아요.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죠. 제 강의는 5천만 원 미만을 가지신 분들한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강의예요. 1억 이상 있다 그러면 굳이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강의 언제 만드셨어요? 25년 2월에 만들었어요. 작년 하반기에도 한번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리뉴얼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25년 버전으로 제가 2월 현장 시장 반영해서 리뉴얼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시장이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으로 봤었을 때 되게 급변한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이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 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돈 벌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25년 2월 버전으로 제가 리뉴얼을 하게 됐어요.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할 분들께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정도를 모으신 분들이고, 내가 지금 뭔가 더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시작할 수 있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다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출퇴근길에 재테크 영상 시청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으로 가는 기초 체력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을 끝이 허무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가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성과가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과가 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